자, 그래서 DT 태그 선택 예를 한번 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디에서 주로 사용을 하느냐? 자, 우리가 이제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페이지당 하나씩만 만들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컨텐츠가 아래쪽에 또 div 컨텐츠라고 해서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컨텐츠하고 얘랑 구분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클래스를 하나 더 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거가 만약에 프로필이다. 그리고 두 번째 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품 프로덕트다. 자, 그러면은 자, 프로필의 자식으로 있는 DT랑 프로덕트의 자식들로 있는 DT랑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범위라고 하는 거를 지정해서 만들 때 우리가 흔히 이런 형태로 클래스를 또는 선택자를 사용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특정 범위 안에 있는 요소를 선택할 때 얘를 주로 사용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자, 적용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표기 방법. 자, 그래서 앞에 쓰는 거는 자, 부모 요소를 쓸 거고요. 페어런트. 그리고 꺽쇠가 들어가죠. GT. 그리고 자식은 자, child 또는 childre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child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얘가 이제 여기에 프로퍼티와 그리고 밸류가 사용이 되더라. 자, 그래서 이거를 화면에서 우리가 확인하시면은 얘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저 위에는 우리가 헤더의 자식으로 있는 p태그를 선택할 방법을 봤었어요. 그래서 자, 사용하는 방법은요, DT를 몇 개 더 만든다라고 치면은 자, 클래스 헤더의 자식 p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 혹은 자, 헤더는 div 태그에 있는 클래스죠. div 클래스 헤더 자식 p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 혹은 자, 얘는 지금 이 섹션이라고 하는 것과 아티클이라고 하는 거 둘 다 자, 쟤를 기준으로 해서 한 다음에 클래스 콘텐츠의 자식 클래스 섹션 자식 클래스 아티클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역시 들어가는 거는 속성과 속성 값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주게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렇다면 이제 후손 계층 선택자 우리 한번 이제 보도록 하시고, 후손 계층 선택자 역시 또 H3 그리고 P 태그, DL 태그, DT 태그, DD 태그.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 DT 태그는요, DL 태그와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 DD 태그는요, DL 태그와 관계가, 이 DD는요, 이건요. 그러면은 얘네를 전부 다 자식이죠. 자, 여러분들 집에 형제 있는 사람들 많죠? 자, 오빠, 형 또는 여동생, 남동생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그들은 전부 다 내 엄마의 자식들이죠. 그쵸? 그거를 우리가 형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우리가 형제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형제 관계가 되겠죠? 누구의? DL의 형제들. 그러면은 얘네들의 부모는 누구겠어요? 위에 있는, 그쵸, 클래스 아티클. 자, 그럼 클래스 아티클의 부모는 누구예요? 그쵸? 그럼 클래스 섹션의 부모는 누구예요? 클래스 컨텐트. 자, 그러면요, 클래스 컨텐트하고 이 DT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따지기가 이제 힘들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아티클 보면 저 섹션까지는 할아버지, 손자, 위에 또 한 단계 올라가면 뭐 증조 할아버지 그렇게 되겠지만은 더 올라가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저 위에 족보 쭉 따라서 올라가 보시면은 시조라고 누구 계시잖아요. 그분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따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울트라 하이퍼 할아버지예요? 아니죠. 예.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기에 자, HTML 태그라고 해서 크게 보인다. 그러면 이게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자, 내가 낳은 모든 자식들을 자, 후손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때 우리가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자, 아티클의 안에 있는 DT는요. 다른 색깔로 자, 조상과 후손 관계에 놓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DL과 DT도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DL 안에 있는 자식들서부터 전부 다 우리가 후손이라고 또 부를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를 후손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후손 선택자 형식. 자, 그래서 P 태그에다가 자식 요소를 포함한 포함된 자식 요소를 비롯해서 포함된 모든 요소를 후손 요소라 부릅니다. 그래서요, 후손 선택자는요, 모든
후손 요소 혹은 특정 후손 요소를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표기 방법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표기 방법이 좀 많이 헷갈릴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식 요소, 자식 선택자는 자, 이걸로 했었죠. create then으로. 그리고 후손 선택자 표기는 공백 문자로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공백 문자로 자, 후손이다 라고 하는 걸 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자, 나는 아무 때나 공백 문자 쓰시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서 자, 컨텐츠 하고 여기서 이제 셀렉터라고 쓰는 거는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하나의 클래스 이름인 거죠. 그래서 나는 얘를 클래스로 선택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다 나는 클래스 컨텐트 그림 이대로 셀렉터라고 쓰면은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다고요?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죠. 자, 한 칸 띄면은 이거는 공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버리면 얘가 어떤 뜻이 되냐면요. 클래스 콘텐츠의 후손 중 자, 여기 셀렉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식별 기호가 없죠. 식별 기호가 없으면 얘는 뭐라고요? 무슨 선택자? 아니, 식별 기호가 없으면 그쵸, 태그. 그래서요, 자, 후손 중 셀렉터라고 하는 태그를 선택해라 라고 하는 뜻이란 거예요. 셀렉터 태그를. 자, 근데 우리는 저거는 선택자가 잘못됐을 뿐더러 셀렉터라고 하는 태그가 지금 만들어져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아무것도 선택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표기 에러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기를 하는가 하면요. 자, 조상은 조상 그리고 한 칸 띄고 공백 문자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후손 시간 여기 들어가죠. 자, 이거 데상트라고 읽죠. 디센던트, 데상트. 프랑스어인가 불어로는 저거 뭐 데상트라고 읽고 영어로는 디센던트인가? 이게 후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앞에 거는 이거는 조상이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기합니다. 그리고 프로퍼티스 밸류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썼던 거를 자, 후손으로 쓰면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클래스 섹션의 후손 DT 이렇게 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위에 거가 똑같은 건데 얘도 DT 태그의 선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DT 태그 선택 A에다가 컬러를 조금 이제 다른 색깔 한번 넣어볼게요. 브라운으로 바꾸겠다. 그러시면은 클래스 섹션의 후손 중에서 DT 그러면은 여기서 쭉 보면요. 자, 여기에서 클래스 후손 자 섹션이 여기서부터 요만큼 쭉 아래 내려가겠죠. 이 중에서 DT 태그를 찾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또 이 아래쪽에도 있을 거고. 자, 그래서 만들어 놓고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DT 태그만 색깔이 바뀐다. 자, 그럼 아까 요렇게는요. 자, 컬러 또 다른 색깔로 한번 넣어볼까요? 자, 브라운 넣었으니까요. 카데 블루 넣으면은 색깔이 카데 블루로 바뀌죠. 이거를 먼저 썼고 얘를 나중에 썼는데. 자, 그러면은 자식 선택자가 더 우선순위가 있는 걸까요? 그런 셈이죠. 자, 근데 그렇지가 않고, 자, 좀 더 자세하게 쓴 게 우선순위가 더 높은 거예요. 자,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섹션의 후손 DT와 아티클의 후손 DT 똑같은 거거든요. 아티클은 섹션의 자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섹션의 죄송합니다. 여기에서는 기계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시계앱에서 관리할 수 있어요. 미쳤네. 자, 아티클 DT 넣으시면요. 자,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우선순위가 높을까요? 일단은 컬러 놓고 여기다가 아무 색깔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얘가 바뀌면은 아래 거가 우선순위가 높다고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먼저 쓰인 것보다 나중에 쓰인 게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한번 확인해 보고요. 맨 위에 거 이거를 지워 놓고 가야지 되겠네요. 이거를 지워 놓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자, 바뀌네요. 자, 그러면 이게 아래쪽에 쓰여 갖고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위에다가 올려 놓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요거를 쓴 거가 안 바뀌죠. 이제 자, 이거는 이제 먼저 쓴 것보다 나중에 쓴 게 아시겠죠? 먼저 쓴 것보다 나중에 쓴 게 우선순위가 더 높다. 자, 같은 형태일 때는요. 자, 그러니까 즉 자세한 글로 보았을 때는요, 섹션보다 아티클이 좀 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섹션은 범위가 더 크니까. 자, 근데 이거는 조상과 후손이라고 하는
이 관계만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특정 태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모든 후손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전체 선택자라고 하는 거를 배웠죠. 그래서 만약에 body 태그에 한 칸 떼고 별표 쓰면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body가 포함하고 있는 모든 태그들, 그쵸? 그리고 클래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시면요, 그렇죠. 바디 안에 있는 모든 후손 태그, 바디 안에 있는 모든 클래스 섹션들 중에서 모든 태그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한 거는 여기에서는 클래스 아티클에 또는 클래스 섹션에 후손 DT를 선택했을 경우는 이렇게 쓰더라. 자, 그러면 동의 선택자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동의 선택자라고 하는 건요, 같을 동이에요. 그러니까 위치가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DT랑 DD랑 얘네가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것들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는 형제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선택자. 그러니까 내가 다른 형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형제라고 그러면은 내 위로 형도 있고, 그쵸? 내 아래로 동생도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요, 자, 형, 내 위쪽으로는 선택을 못 해요. 무조건 내 아래쪽으로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하나는 자, 동생 선택자 H3, 그래서 4, 3인가요? 3. 자, 그래서 동의 선택자 중에서 얘는 동생 선택자 형식, 자, P 태그, 그리고 DL, DT, DD 곱하기 3 이렇게. 자, 그러면은 동의 선택자 하나 더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뭐를 하기 위한 거냐면요, H3 놓고요, 4. 자, 똑같은 동의 선택자예요. 근데 얘는 자, 동생들이에요. 동생들 선택자 형식. 똑같이 P 태그, 그리고 DL 태그, DT 태그,
DT 태그가 3개. 자, 먼저 동생 선택자 보겠습니다. 자, 동생 선택자라고 하는 건요. 자, 다음 객체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특정 요소의 다음 요소를 선택합니다. 자, BR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에서 따지면요. 자, H3의 동생이라면은 누구누구가 있어요? P 태그, DL 태그. 그쵸? 자, 여기서 동생이라고 하는 거는 P 태그하고 DL 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누굴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아래 동생들 선택자는요. P 태그하고 DL 태그 둘 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요소다라고 하는 거는 H3을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땐 바로 이 P 태그만 선택을 하기 위한 태그예요. 자, 그래서 한번 여기다가 표기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기 방법. 그래서 만약에 자, H3의 동생이다 그럼 플러스 넣고 P라고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에는 자, 속성과 속성값이 적용이 돼요. 자, 그런데 자, DL 태그는 H3의 동생이 아니지는 않죠.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요건 사실 동생이라고 써 넣었지만은 다음 요소만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H3의 동생 DL 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선택되지가 않아요. 자, 바로 다음에 오는 게 DL 태그가 아니고 P 태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신 경우는 얘는 얘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2개만 넣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얘는 누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H3이 선택되는 거예요? P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둘 다가 되는 거예요? 그쵸. 가장 마지막에 오는 것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자, 아티클 안에 DT만은 A만 선택이 되는 거죠. 여기서 A만 선택이 되는 거고 여기서도 A만 선택이 되는 거고 범위라고 하는 거를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얘는 관계라고 하는 걸 정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CSS 할 때는 크게 사용하지는 않아요. 네, 많이 사용하지를 않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언제 사용을 하냐 jQuery 할 때 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자가 꼭 어느 특정 요소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로 가리키는 것도 선택자예요. 자, 예를 들어서 문서 객체가 이렇게 있어요. 마우스로 여기 올렸어요. 마우스 올린 이거를 선택해라. 그래서 얘를 클릭했을 때 이거의 다음을 선택해서 걔를 열어라. 그러면은 이거의 다음은 항상 이름이 바뀌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P 태그이지만 만약에 얘를 선택했을 때 다음 거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얘네들. 자, 여기에다 올렸을 때는 얘가 뭔가가 활성화가 되는 거고
여기에 올렸을 때는 얘가 아니라 여기가 활성화가 될 때 이러한 선택자를 우리가 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크게 지금은 잘 몰라도 됩니다. 자, 그렇지만 아래에 있는 동의 선택자 형식들 중에서 동생들은 우리가 가끔이지만 쓸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 동의 선택자라고 하는 건요, 특정 요소 이후의 요소들 중에서 특정 모든 요소 혹은 특정 요소만 선택합니다. 만자를 뺄게요. 특정 요소를이라고 써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요, 표기 방법이 H3에 자, 물결이에요. 놓고 자, all 넣으시면은 이게 모든 요소들이에요. H3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 그러면은 여기에서 선택이 되는 거는 P 태그와 DL 태그 동시에 선택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H3의 동생들 중에서 P 태그 위에 거랑 똑같은 거고요. H3의 모든 동생들 중에서 DL 태그 이렇게 쓰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역시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속성과 속성 값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놓고 확인해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위에다가 자, 제가 이거를 컨텐츠 셀렉터라고 써 놓았잖아요. 자, 요거를요, 어플라이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어플라이.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는요, 어플라이의 섹션에서는 얘는 자, 계층 선택자라고 하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계층 선택자. 자, 그래서 계층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자,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 잠깐만요. 자, 하이어라키라고 얘를 불러요. 하이어라키. 그래서 얘도 한 칸 떼고 여기서 이름도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자, 읽기도 힘들어. 지금 철자 맞게 썼거든요. 이건데 다시 한번. 예. 뭐가 하나가 더 철자가 늘어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써요. 이거를 계층 선택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아래에다가 이거를 자, 섹션을 닫으시면 자, 그 아래에다가 div 하나 더 추가를 할 수 있죠. div 여기다가 클래스 똑같이 섹션. 자, 근데 굳이 그 클래스 두 개 쓰지 않고 앞에 거는 저거 계층이라고 쓰고 뒤에 거는 이렇게 필터라고만 쓰면은 안 되나요? 자, 섹션의 안에 들어가서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고 계층마다 따로따로 무언가가 설정되는 게 따로따로 있고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렇게 이름을 구분해서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구분해서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필터 선택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이제 보고 넘어갈 건데요. 자, 여기서도 div가 잠깐만. 자, 그래서 먼저 자, 필터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상태 필터 선택자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자, 폼 요소에 폼 필터 선택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폼 필터 전에 상태 필터나 폼 필터 전에 하나 딴 걸 먼저 한번 보시죠. 여기서는 이제 자식, 계층, 필터, 선택자. 자, 그래서 이 div 자, 그리고 만들고 클래스 아티클 이름 쓰기가 힘드시죠? 그쵸? 자, 우리 자, 여기서 그냥 바로 클래스 아티클이라고 쓰고 쓰셨나요? 자, HTML 태그에서 쓴 거예요. 자, 쓰시고 한번 탭 눌러 보세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div 해가지고 이렇게 태그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나는요 앞에 자, 꼭 이 div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나는 이 아티클이 자, p 태그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앞에다 p 아티클 쓰면 p 태그의 클래스가 만들어질 거고요. 아직 나는 자, div 태그를 쓸 건데 클래스 이름이 정해지지를 않았어요. 그럼 점 찍고 탭 누르시면 클래스 이름 자동으로. 예. 그래서 클래스 얘를 이제 우리가 붙여갖고 쓸 거예요. 아티클 곱하기 자, 3개. 그래서 얘네들은 한 칸씩 아래로 내려서 자, 아티클 안에서 자, H3 제목. 자, 이것도 이제 사실 좀 많이 귀찮죠. 안에다가 쓰는 것도. 자, 우리 지금 위에서 썼던 거 문서 구조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H3 태그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동생이 태그가 뭐예요? 그러면은 자, 동생은 우리가 뭘로 표현을 한다고요? 그쵸, 플러스 p 태그. 그리고 p 태그의 동생 또 누구예요? dl 태그. 그러면 dl 태그가 지금 이제 더 이상 동생은 없죠. 안에 dt랑 dl은 dl 태그의 관계가 뭐예요? 자식이죠. 자, 자식 어떻게 표현해요? 자식 뭘로? 응? 그렇죠. 꺽쇠. 꺽쇠 자식. 그리고 자, dl의 자식 첫 번째 뭐가 나와요? dt. 그리고 dt의 동생이죠. dd 몇 개 나와요?
3개. 자, 탭 만들어지죠. 자, 근데 사실 나는 DT에 들어가는 문자 똑같아요. 그럼 DT 뒤에다가 중괄호를 여시면요, 이건 이제 문자 쓰겠다는 뜻인 거예요. 문자.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표기 방법이라고 쓰겠다. 그리고 탭 누르시면요, 글자가 써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신 거라 익숙해지시면은 코딩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만들던 문서 구조 형태를 외우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컨텐츠 안에 헤더랑 섹션 들어가고, 섹션 안에 아티클 들어가고, 아티클 안에 이미지스랑 세그먼트 들어가고, 세그먼트 안에 H4, HO, P, DDDD 그렇게 들어간다 하는 거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얘를 아예 그냥 외워놓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디자인은 거기에 맞춰갖고 디자인을 하셔야지 빨라요. 그리고 사실 거기에 맞추는 디자인 그렇게 제한적이지도 않습니다. 예.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식, 계층, 필터, 선택자라고 하는 걸 보기로 했죠. 그래서 다시 1 넣고요. 자, 얘는요, 첫 번째 이건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쓸게요. 1. 자, 자식, 계층, 필터, 선택자, 형식.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필터 선택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필터 선택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봐보면요. 자, 아래도 상태 필터, 아래는 폼 필터, 그리고 필터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많이 쓰일 거거든요. 그럼 뭘 필터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필터는요, 어느 특정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필터는 특정 조건을 이야기하고 그 조건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는 특정 조건을 의미하고, 자, 필터 선택자는요, 자, 조건에 맞는 요소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자식 계층 필터라고 하면요, 특정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자식 계층이거든요. 그럼 뭘 보고 자식 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래에다 쓸 건데 DT 이거 표기원부 지우고, 자,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 자식 요소라고 하는 조건, 그리고 또 DT 얘는 마지막 자식 요소라고 하는 조건, 그리고 첫 번째하고 마지막이 아닌, 자, 특정 위치에 있는 자식이라고 하는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특정 위치 자식 요소, 특정 계층 자식 요소. 자, 우리가 과거에는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은 저하고 세대가 다르죠. 자, 저 때는요, 뭐 9남매, 8남매, 뭐 10남매, 뭐 12남매 뭐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뻥이에요. 예. 우리 때만 해도 아들, 딸 구별하고 하나만 나 잘 키우자라고 하는 운동 있을 때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형제가 둘이에요. 자,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사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요, 자, 첫째야 막내야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중간에
12남매라고 했을 때 10남매 중에서 얘가 몇 번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 우리 장남 막내까지는 기억하고 두 번째에서부터 11번째는요. 너, 거시기, 기회 그렇게 불렀대요. 헷갈리니까 부모도. 자, 그래서 여기서도요. 첫 번째하고 마지막 거는 구분하는데 자, 특정 위치 두 번째하고 마지막 형까지는 애가 따로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정할 때 여기서 필터라고 하는 조건이 쓰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태그들이 나오지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li라고 하는 요소가 사용되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요소. 그리고 왜? 아, 누구 거?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다 제가 지금 콜론을 넣었거든요. 이게 조건을 찾겠다는 필터라고 하는 뜻이에요. 필터. 그래서 요소에다가 자, 첫 번째 자식 이렇게 해서 놓으면요. 자, 요소들 중에서 첫 번째 자식으로 있는 요소를 선택해라 하는 뜻이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자, 엘리먼트 요소 뭐가 됐든 그 클래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태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해요. 엘리먼트 놓고 첫 번째는 우리가 영어로 first 그리고 자식은 child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li가 12개예요. 12개 중에서 그러면은 첫 번째 자식으로 있는 li를 선택하세요 라고 하는 뜻이 된다 하는 거죠. 자, 이거는 구분하기 위해서 HR로 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갈게요. 그래서 35분까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